놀랍게도 쿨롱 법칙, 가우스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따로따로 근 150년에 걸쳐서 실험으로 발견해낸 법칙들이 수학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벡터 미분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했더니 놀랍게도 이 법칙들이 전부 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 법칙 4개를 맥스웰이 맥스웰 방정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 4개의 방정식은 알고 봤더니 전기장에 대한 방정식 2개, 자기장에 대한 방정식 2개였죠. 하나는 전기장의 컬에 대한 방정식과 다이버전스에 대한 방정식. 또 하나는 자기장의 컬에 대한 방정식과 다이버전스에 대한 방정식. 이랬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봤더니 이건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어떤 벡터장이 있으면 그 벡터장의 컬과 다이버전스를 알면 그 벡터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주위에 전하 분포와 전류 분포로 정해지는 것인데 그 전하 분포와 전류 분포가 만들어주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족하는 방정식들, 이 방정식들이 이제 사실은 쿨롱 법칙이고 뭐 암페어 법칙이고 비오사바르 법칙이고 했는데 이것을 다 식으로 정리해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될 법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이제 이 법칙이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는 것이 우리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4개의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구하는데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맥스웰 방정식 중에 2개는 그 안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모르는 종속 변수, 구해야지 될 종속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있으면 이때는 식이 여러 개 필요하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이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소거시키죠. 네, 그래서 맥스웰도 식이 나왔어요.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는 당연히 이거 풀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풀려고 했더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파동 방정식이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잠깐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파동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파동은 우리가 늘 얘기했습니다. 자연현상은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무엇이든지 입자가 아니면 파동이에요. 저것은 본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입자냐 파동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파동은 입자와는 달리 입자는 어떤 것을 던지면 그것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지만 파동은 무엇이 직접 이동하는 것은 없어요. 없고 매질의 각 부분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모습이 각 매질은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옆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파동이고, 이때 진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동하면서 무엇이 따라가냐면 에너지가 따라가는 것이죠. 여기 있는 그림 보면 이 위치에 있는 것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 어때요? 안 움직이고 맨 밑에 있는 거 왼쪽으로 뭐 이러죠.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줄의 각 부분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진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동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모습이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실제로 에너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을 어떻게 표시할까? 자, 파동을 표시하는 독립변수는 2개가 되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매질의 각 위치를 표시하는 x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그래서 파동은 위치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와 어떤 시간에서 종속 변수는 뭐냐면 거기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이동한 변이가 되겠어요. 이걸 따로따로 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파동 중에서 한 위치만 가만히 보겠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한 위치만 가만히 보면 그때 변이는, 이동한 변이는 이걸 y로 표시하겠어요. 이것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냐면 y sin 오메가 t 이렇게 변하는데 이때 이 오메가를 각진동수라고 불러요. 이게 주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t분의 2파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t분의 1이 바로 진동수인 f예요. 그래서 진동수 f에다가 2파이를 곱하면 각진동수 오메가가 되는데 이때 한 위치에서만 보면 진동하는 모습은 a sin 오메가 t처럼 바뀐다. 근데 이번에는 뭘 보냐면 시간을 고정해 놓겠어요. 시간을 고정해 놓는 건 사진 찍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동을 탁 사진 찍으면 각 위치마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각 위치마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 모습도 역시 사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a sin, 이때 y는 x의 함수인데 이건 a sin kx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어요. 이때 k를 파수라고 부릅니다. 파동의 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파수 k는 영어로는 wave number인데 이것은 파장과, 잘 알고 있는 파장과 어떤 관계냐면 람다분의 2파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각 진동수는 주기하고 t분의 2파이였다면 파수는 파장과 람다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x만의 함수로 파동을 표시하면 yx는 a sin kx가 되는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표시하면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파동이 되겠어요. 이 파동을 한꺼번에 표시하면 움직인 변이 y는 독립변수인 x의 함수와 t의 함수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파장과 주기로 표시한다면 람다분의 2파이 x 빼기 t분의 2파이 t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때 둘 중에 하나를 x나 t 둘 중에 하나를 0으로 놓으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한 가지 변수에 의존하는 그런 함수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동이 진행하는 속도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만큼 가요. 그래서 시간분의 간 거리 t분의 람다 하면 되는데 t는 k분의 2파이였고 람다는 오메가분의 2파이였으니까 t분의 람다는 무엇과 같으냐면 k분의 오메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도는 t분의 람다와도 같고 또 k분의 오메가와도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파동 방정식은 바로 이런 파동을 표현하는 식이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하면 그 파동이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는데 무엇에서부터 유도하냐면 사실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부터 유도해요. 어떤 줄이 있으면 줄에 생기는 파동이 만족하는 방정식, 이건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전부 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 기본 법칙이 이제 알려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그 유도하는 게 꼭 우리 목표는 아니니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파동을 표현하는 식을 알았으니까 이 파동을 표현하는 식이 어떤 식인지 찾아내는 거, 이렇게 찾아내면 우리 쉽게 파동 방정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동 방정식이 뭔지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미분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고 더하고 빼서 어떤 식을 만들면 그게 파동 방정식이 되겠어요. 이 파동 방정식은 사실은 아주 쉽게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 파동을 표현하는 식 yxt는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있다면 먼저 이 식을 먼저 x로 한 번 미분하고 또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 이렇게 있는 거 요거 갖다가 요걸 편미분 표시라고 그런다 그랬죠.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일 때 하나만 변수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변수로 취급하지 않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냐면 파샬 x분의 파샬 y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x만 편미분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를 t는 상수라고 취급하고 x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k가 앞으로 x 앞에 있는 k가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ka 코사인 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요거를 x로 한 번 더 미분하면 또 k가 또 나오고 사인이 돼요. 그래서 근데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k제곱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t를 미분하면 이번에는 t 쪽 앞에 있는 오메가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메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또 나와요. 그래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y는 마이너스 오메가 a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고, t로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는데, 가만 보니까 요 두 번 미분한 것들이 다 무엇이 있습니까?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있죠. 그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를 만들기 위해서 요 두 번 미분한 것을 x로 미분한 경우에는 k제곱으로 나누고 t로 미분한 경우에는 y제곱으로 나누면 같으니까 둘을 빼겠어요. 다시 말하면 1 나누기 k제곱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를 뭘로 빼냐면 오메가 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로 빼겠어요. 그럼 이게 0이 되니까 이게 바로 파동방정식입니다. 이 파동방정식이 미분방정식인데, 미분방정식을 만들 때는 맨 앞에 개수는 1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앞에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k제곱을 곱하면, 자,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 앞에는 k제곱이 가가지고 오메가 제곱분의 k제곱이 되죠. 근데 이 오메가 제곱분의 k제곱은 아까 뭐하고 비슷한 거 본 거 있죠? 네, 이것은 속도의 역수가 되겠어요. 오메가 분의 k는 v분의 1이니까 이 방정식을 다시 바꾸면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 빼기 그 다음에 v제곱분의 1이 되겠어요.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는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파동방정식인데, 이렇게 파동방정식에는 그 파동의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1차원 문제에서 계산한 파동방정식인데, 3차원 문제에서 진행하는 파동을 진행하는 식은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 진행하는 방향을 k라고 놓고서 k.r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두 개 k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x의 방향이다라고 하면 k가 kx 이렇게 하면 그 앞이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바꿔놓으면 1차원 파동방정식의 첫 번째 항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를 뭘로 바꿔 쓰면 되냐면 델 제곱, 이게 라플라시안이라고 그랬죠. 델 제곱 플러스 i 마이너스 v 제곱분의 1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파이는 0, 이런 방정식이 되는데, 이게 바로 3차원 파동방정식이 되겠어요. 우리가 왜 이것을 여기서 했냐면, 이제 맥스웰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맥스웰 방정식을 풀려고 시도했더니 이것과 비슷한 식이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그런 순간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됩니다.